결국에 변화와 목표 성취는 누적된 양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임계치라고 이야기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코칭 TV PD 장세훈, 코치 김정학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메타코칭 TV의 이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학 코치님, 네. 이 코칭 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코칭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게 될까요? 저는 학습 코칭을 해왔는데요. 학습만 코칭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네. 운동을 해도 코칭을 하죠. 그래서 네. 코치가 있는 겁니다. 네. 마라톤 코치도 있고요. 수영 코치도 있고 테니스 코치도 있죠. 네, 뭐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다 코치가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코칭에는 꼭 알아야 될 한 두 가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고요. 네, 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코칭의 목적.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가능성 찾아주기. 가능성을 찾아준다.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역량 극대화시켜주기. 올바른 훈련을 통해서 네.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꿈과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일. 이 세 가지가 코칭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뭐 운동 지금 코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를 좀 체크해 둘 필요는 있겠네요. 모든 코치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습 코치도 역시 네,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칭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교육 뭐 선생님으로부터 좀 교육을 받아본 것도 하나의 코치의 일종일 것 같고요. 코칭의 네, 일종일 네. 것 같고, 뭐 나름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멘토링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네. 그것도 이제 제 인생을 좀 코칭 받는 거죠. 해본 적도 있나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얘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해준 게 또 코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네. 그러면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르면요, 그렇죠. 엉뚱한 코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1번 제대로, 제대로, 네, 2번 꾸준히. 꾸준히. 이것이 코칭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대로라면은 네. 대부분 다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제대로보다 열심히를 더 중시합니다. 열심히 하는군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수영을 좀 하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근데 아침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저는 1시간 하는데요. 막 2시간씩 매일 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년 내내 지켜봐도요, 실력이 잘 안 늘어요. 네, 네.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러네요. 요즘 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하신다. 맞아요.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24살 이후에 처음으로 뛰어봤습니다. 이제 10월달,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코치니까 네. 제대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뛰려고 하는데 제대로 뛰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요. 네. 그럼 제대로의 핵심이 뭘까? 그러게요. 뭐든지 다 제대로, 다 대부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제대로가 뭐냐? 잘 모르죠. 예. 제가 열심과 노력보다 우선하는 게 제대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24살 때 뛰고 그동안 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요. 신발이 없어가지고요. 뭘 신고 나갔냐면요. 네. 뭐 구두?
축구화 신고 나갔습니다. 축구요. 축구화 신고 나가서요. 네.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아, 그 축구가 딱딱해가지고 오래 뛰면 힘들 텐데. 그리고 결국에 좀 포기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뛰다가 결국에 사실은 포기했어요. 네.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네. 2주 동안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럼 축구하면 딱딱해가지고, 그러니까 충격 흡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보세요. 열정, 의지, 노력, 열심히 잘못되잖아요. 잘못된 방법을 하게 되면 근육 파열된다니까요. 맞네요. 잘못된 신발을 신었더니 네. 안 좋은 결과가 됐네요. 마음만은 누구보다 앞서서 막 열정과 열심히 했는데 도구가 잘못되니까 혹은 도구. 뭔가. 자, 그 제대로 속에는 도구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장소나 마라톤으로 보면 복장까지도, 혹은 먹는 음식도 네. 거기에 그 제대로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통틀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한 가지가 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요. 뭘까요? 이걸 하게 되면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제대로 하기 위한 뭐 방법이네요. 그렇죠. 뭔가요? 그 뭐냐면 기록입니다. 아, 기록. 네. 기록의 다른 말은 자기 객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을 체크한다든지, 자기가 했던 장소나 시간이나 아니면 뭐 장비 같은 것들도 매일매일 기록하게 된다면 자기 객관화. 내가 현재 나의 모습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은 메타인지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공부하면서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고 네. 그 모르는 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운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재 나의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메타인지죠. 네. 그래서 기록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뭐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좀 해놓고 어떤 뭐 숫자나 이런 거를 좀 적어놓고 해야지 그게 또 분석이 되겠네요. 분석도 되고. 분석도 되고 내 위치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기록된 게 있으면은 공개하고 노출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개하고 노출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요즘 아침마다 뛰는데요. 아침에 뛰고 나면 뭘 할까요? 훈련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얼마 안 되셨지만 한 몇 킬로 정도? 요즘은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뛰었는데 6킬로 정도 뛰는데 오늘 아침 기록이 28분 56초. 그러니까 약 1km당 4분 49초 정도 페이스로 요즘 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금방 뭐 하프 마라톤이나 뭐 이런데 금방 나가시겠네요. 마라톤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제가 11월 24일 날 10km를 일단 뛰고요. 내년에는 하프도 뛰고 풀코스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칭의 그 방법 어떻게 중에서 첫 번째 제대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있죠. 두 꾸준히, 번째는 꾸준히. 결국에 변화와 목표 성취는 누적된 양에 의해서 변화된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임계치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99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끓지 않죠. 누적된 양은 결국에 꾸준한 훈련의 양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다른 말로는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도 하는 습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뭘 적고 있냐면 누적량을 적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누적해서 몇 킬로를 뛰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슬럼프라는 것은 하다가 이렇게 해도 될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지속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양이 쌓였을 때 변화까지, 또 목표 성취까지. 그런데 우선해야 될 것은 뭐다? 제대로 하자. 제대로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이제 코칭의 기본이다. 맞아요. 뭐 슬럼프가 있더라도 좀 자꾸 쉬려고 하지 말고, 뭐 핑계 찾아서 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넘어가면서 슬럼프도 극복이 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메타 코칭에서 하는 것이 뭐냐?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해서 제가 공토나공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조금 어렸을 때 공부의 토양을 만들고 한 중학교 시기에는 나만의 공부법을 완성한다. 그 안에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대로. 두 번째, 꾸준히. 이것이 메타 코칭 안에 담겨져 있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메타 코칭의 김정아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부 코칭에 대한 방법, 제대로와 꾸준히 정말 중요하다. 근데 단순히 많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싶으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꼭 좀 마음속에 담아 놓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